네, 우선 이거 저는 이 모델링 그 코일 같은 걸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는 우선 에시스 프로그램에서 이 맥스웰 3D 툴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3차원 형태가 나오는데, 우선 단축키를 설명드리면 Shift가 이 화면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 보시면 판이라는 기능이고요. 이게 Shift를 쓰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크롤하면 줌이 되고, 로테이트는 여기서 눌러서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지만, Alt 누르시면은 네,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걸 아셔야 좀 더 편하게 이 툴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 상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상자 보이시죠? 드로우 박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근데 이게 그릴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F3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처음부터 좌표를 써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이 박스 누르시고 F3, 4를 누르시면 이 창이 뜹니다. F3, F4 이거 확인하시고 상자를 그려볼 건데 이 창이 뭐냐면 박스는 X 사이즈, Y 사이즈, Z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포지션은 항상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상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5, 마이너스 1.5, 1.5, 1.5 그리고 이 X 사이즈, Y 사이즈, Z 사이즈는 어, 크, 크기거든요. 길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수치 입력하실 때 꼭 단위 붙여주셔야 되고, 여기를 3mm,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원점이 가운데예요. 원점이 가운데 있잖아요. 서, 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인 지점에서 시작해서 X, Y 방향, Z 방향으로 3mm인 상자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 때 포지션은 시작점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시작점이란 걸 헷갈리면은 좀 만들 때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변수를 써서 만드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A, 음, 이렇게, X가 A 미리, Y가 B 미리, G가 C 미리인 상자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으시면, 딱 그 중간에 잡히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3mm라고 다 적어볼게요. 이러면은 A, B, C의 그 변수의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A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이 코일을 볼게요. 이 코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방금 에시스는 이 파일이 지축에서 바라보면은 밑방향이 X의 Y 방향이고 오른쪽이 Y의 양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 이거를 X 방향, 여기를 Y 방향 이렇게 잡고 그리는 거예요. 우선 어, 이 이 선 보이시죠? 이거를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x 토탈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 길이 전체를.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x 토탈 나누기 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선을 그리는데 이게 선이에요. 이렇게 쫙 그려보면은 여기 구성이 뜨고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 들어가면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아까 여기에 x좌표를 x 토탈 나누기 2로 잡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x 토탈을 무슨 값으로 설정할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규격 같은 거를 보시고 그려야 되는 뭐 도면 같은 거를 보시고 내가 이걸 몇 센치로 잡아야 될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저도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린 건데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가 한 100, 120으로 해가지고 한 240 정도라고 할게요. X 토탈이. 그러면은 여기를 240mm 정도로 잡으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 1이 시작점이고 포인트 2가 끝점이거든요. 그러면 포인트 1이 여기고 포인트 2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인트 1과 2의 X 좌표는 똑같겠죠. 그리고 Y 좌표만 이 선의 길이만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또 Y 라인이라고 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또 반절 이 첫 포인트 1에서는 Y 라인의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라인 나누기 2. 그리고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뒤쪽에서 바라본. 이런 식으로 하면 또 Y 라인 길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그냥 대충. 그러면은 이 지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Y, 이는 Y. 그죠? 이거 X좌표는 아예 똑같고, X좌표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지금 직사각형 코일 모양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선으로 그린 이유는 이걸 나중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렇게 한 도형을 그릴 때는 우선 선으로 다 그려주시고, 나중에 수입을 해서 3D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먼저 이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선을 다 그릴 겁니다. 음, 여기 지금 8턴이잖아요. 8번 감겨있는 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선이 8개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일이 안 그려도 되고 툴상에 기능이 있어요. 쫙 뿌려주는. 그러면은 그 기능이 여기 보시면 듀플리케이트 얼록 라인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걸 누르면은 내가 어느 벡터로 어느 벡터 방향으로 몇 개의 도형을 그릴지를 알 수 있어요. 아예 그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 선들을 그리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선을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선이 그려지려면 이 선의 두께만큼이랑
이 선들의 간격만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간격을 또 변수를 줘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멀어지잖아요, 선들이. 그러니까 x 방향에 음, 라인 두께를 예를 들어서 라인 띄기라고 저장을 하고 또 그 간격 라인 인터 원래는 간단하게 자기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변수로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아까 8턴이었으니까 아,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설정해 줍니다. 라인 틱은 뭐 5mm, 라인 인터는 예를 들어서 10mm로 할게요. 그 다음에 8턴이니까 총 8개를 뿌려준다고 하면은 쭉 이렇게 그려진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쫙 뿌려서 그리는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거를 각도를 회전시키면서 뿌리는 기능도 있어요. 아까 이 기능을 썼다고 하면은 이 밑에 듀플리케이터 어라운드 엑시스라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선택하고 이 기능을 뭐 90도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뭐 3개로 늘린다 그러면은 뭐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요. 뭐 30도다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거는 미러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미러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릴 때처럼 똑같이 F3으로 하면 좀 직관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거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F4 누르면은 정확히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돌릴 거다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F3 기능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미러처럼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뭐 축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네, 이런 기능을 써서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알려드려야 될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려보면은 확실히 그 툴을 익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본 모양이지만 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맨 위에 게 알루미늄 플레이트고, 그 다음 밑에가 페라이트, 그리고 이게 리츠 트레이 이런 식으로 그 3D 모양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규격 같은 모양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 추천은 이걸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게 되면 다 그린 모양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일 그리고 여기 트레이도 있고 위에는 페라이트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VA니까 송신 받는 코일 쪽이에요. 아니지, 수신 받는 코일 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송신하는 코일 쪽으로 이렇게 쌍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 코일 같은 경우에는 송신 수신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제 추천은 이, 이 규격의 어펜딕스 A, B에 있는 코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와이어가 있고 트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트레이에 코일 모양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코일 모양만큼 빠져 있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모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 돌아갈 때는 이게 두 개가 겹쳐가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 에디트에서 불리안에 가보시면 여기 서브트랙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지죠. 이 모양만큼. 이런 식으로 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모양도 남겨야 되고, 이 모양도 남겨야 되는데, 이 여기서 빼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같이 누르셔가지고, 여기 클론을 누르시면은, 이 박스에서 이 모양만큼 빠졌지만, 이건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건 합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코일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같이 누르시고 불리안 들어가서 유나이트 들어가면 아예 두 개가 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개로 합쳐지거든요. 이게 그 아까 전에 서브젝트한다 클론으로 서브젝트하는 거랑 하는 거랑 차이점이 음. 안에 비어있는 차이가 이거는 합하는 거는 그냥 아예 냅다 한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는 뭐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을 빼던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을 빼던 이 그 겹쳐진 부분이 사라져요. 지금 네. 그 빨간색 색칠되는 게 박스 2잖아요. 네. 박스 2 안에 저 가느다란 스틱 같은 게 음. 박스 2 자체는 비어 있는데 안 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박스 2도 내부가 차 있는데 저기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음. 근데 이 에디트의 불리안이라는 이 기능 자체가 어 약간 하나의 모형으로 해석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브트랙트 하려면은 서브트랙트면 두 개를 다르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유나이트 하면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고 해석상에 그러면은 클론 해가지고 서브젝트 하는 거랑 유나이트 하는 거랑 클론에서 서브트랙트 하는 거랑 그거랑 유나이트 하는 거랑은 해석을 돌렸을 때 결과값의 차이는 딱 그건 저도 몰라요. 해봐야겠다. 그건 저도 몰라요. 서브트랙트 해야 되는 경우랑 유나이트 해야 되는 경우랑 그럼 어떻게 유나이트에서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 막 모형을 그렸는데 이거 선택할 때 너무 귀찮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 X 누르면은 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숨겨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게 코일을 그린 건데 이게 지금 유나이트 되어 있어요. 이거 유나이트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자랑 이 코일이랑 합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코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자를 이렇게 접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나이트를 한 거고, 음, 서브트랙트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겹쳐 있잖아요. 코일하고, 이 상자하고. 근데 이게 이 코일의 트레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브트랙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안에 이 코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에서 이 코일을 빼가지고 그 틀을 만들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아까 이거 코일을 제가 코일 그릴 때 선으로 그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윗 몰롱 패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삭제를 시키면 이게 다 선이에요. 이게 선이고, 어떻게 한 거냐면, 씨, 뭔가? 여기 보면 상자 있잖아요. 이 선을 다 그려놓고, 이 코일 두께에 해당하는 제가 상자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선이랑 이 상자랑 동시에 클릭을 하고, 여기 수입 얼롱 패스 이거 있잖아요. 이러면 수입이 되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3D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모양은 오히려 선으로 윤곽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두께에 해당하는 상자 같은 걸 해가지고 수입해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다. 아, 이거는 아까 그릴 때는 이거를 XY 평면으로 해가지고 선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자를 그릴 때는 이 평면을 바꿔서 YZ 평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면을 YZ로 바꾸면 평면이 바뀌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렉탱귤러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어, 규격을 보고 어떻게 그려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중간에서 수입을 하는 게 편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떻게든 닿기만 하면 돼요. 닿기만 하면 수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변수를 지정해서 그리면 좋다고 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수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상자를 그리려고 하면은 정확히 이 점을 찍기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딱, 이게 점이 붙긴 하거든요. 이렇게 선에 갖다 대면. 근데 이게 지축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어긋날 수가 있어가지고, 변수를 생각해서 F4 누르셔서 여기에 그 계산하신 값을 다 써서 그리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단축키 하나 더 컨트롤 D 하면은 내가 그린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5mm의 두께인 코일을 그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 만드는 도중에, 우리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코일 사이즈를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변수에서 바꾸는 게 편하잖아요. 변수에서 3일로 바꾸는 게 편하잖아요. 이 변수를 바꾸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안에 파일명을 누르면 제가 설정한 변수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바꾸고 가시면서 하면 됩니다.
홀 사이를 줄이거나 할 때 그 음, 유나이트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어그러지거나 그러죠. 어그러지죠. 어그러지. 어그러지는데 어쩔 수 없지. 풀고 그러면 고정하고 다시 재유나이트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준 이유가 전류 흘리려고 이렇게 하나를 붙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전류는 어차피 흐르니까 큰 지장이 없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값이 조금 달라져도 그냥 그 대략적인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좋지만 일단 저는 정확하게 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모양을 다 그리고 나면은 제가 송신부랑 수신부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수신부를 아래 놓고 송신부를 위에 놓은 거거든요. 아니, 이제 송신부를 아래 놓고 수신부를 위에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를 줄 건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환경을 설정해야 돼요.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 게 이거 바운더리스하고 익사이테이션을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애널리시스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개 정도는 무조건 설정을 해주셔야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운더리는 이게 어, 할 때마다 설정해줘야 되는 그 경계가 다르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이 페라이트랑 코일이랑 트레이 간의 절연을 설정을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설정해 준 거고요. 이 경우는, 다른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공간에다가 바운더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익사이테이션이 뭐냐면, 전류 주는 거예요. 이 전류 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일을 다 그렸으면, 아까 이거는 제가 선으로 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류를 주는 부분은 박스로 그려야 돼요. 수입한 부분에는 전류를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박스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상자 안에 제가 한 면을 이렇게 또 그렸어요. 그려서 이 레팅귤러로 그려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면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ssign Excitation 하면은 여기 커런트가 있어요. 커런트를 해서 여기 이 면에 커런트를 주면은 전류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시키면 이 유나이트 된 전체 안에 전류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 게 이 경우예요. 여기는 RX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TX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얼만큼 정확하게 솔루션을 돌릴 거냐.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설정돼 있는 대로 돌리셔도 되고요. 여기 솔버 보시면은 작동 주파수를 몇으로 어디에서 돌릴 거냐. 이거를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설정해 주시면 일단 시뮬레이션 환경도 다 설정이 됩니다. 내가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규격에 맞게 정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이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요. 여기 옵티메트릭스 여기 보면은 여기 add 누르시고 파라메트릭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몇 미리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 두께가 4mm에서 좋은지 5mm에서 좋은지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add를 누르셔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걸로
뭐 지금 내가 420ml가 있는데 뭐 이걸 210ml부터 630ml까지 10ml씩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10, 220, 230 이러면서 어느 지점이 최적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드 해주시면 변수를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제 이 바운더리랑 익사이테이션이랑 애널리시스를 줬다. 그러면은 환경 설정은 끝난 거고요. 이거는 뭐 어,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돌릴 때는 여기 시뮬레이션에 발리데이트 체크가 있어요. 그 모델 그리는데 오류가 없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체크되면은 되는 거고, 이게 돌리면 이게 무슨 물질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유나이트 시킬 때는, 어, 이거 누르면 유나이트 돼요. 이게 서브트레이트. 그래서 이게 한 물질 설정이 되면 여기 not assigned가 뜨잖아요. 이게 물질 설정이 안 된 거거든요. 물질 설정하는 거는 이 박스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assign material 들어가시면 여기 물질을 치시면 돼요. 이거 코일은 구리니까 프로젝트 이거 쿠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물성의 그 코퍼를 쓸 거다 이러면은 여기 뷰 에디트 매테리얼 들어가시면은 이 물성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시뮬레이션에 맞는 값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설정은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코퍼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것도 페라이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물, 속성 하나, 오브젝트 하나 이렇게 딱 설정하면은 박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개 그리다 보면은 뭐가 뭔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이름 누르시면은 이 프로퍼티 창이 떠요. 그래서 네임을 뭐 페라이트 원으로 바꿔도 되고 여기서 뭐 물질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물질 설정을 할 수 있고 아까 어사인 메테리얼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 또 돌릴 때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구리는 보통 주황색으로 설정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교수님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퍼티 바꿔야 된다 할 때는 이름을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변수를 바꿔야 된다 하면은 이 안에 크리에이트 박스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있고. 일단 추천은 이걸 그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그냥 여쭤보는 걸로.